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다양한 가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2022년 개정되는 교육과정 그 내용을 보고 심각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제가 반대하는 시민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뭐 의도한 건 아닌데 공청회 가서 내용을 보니까 너무 심각해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충격 먹은 게 뭐냐면요. 중학교 기술 과정이에요. 어, 이제 그 학습 목표와 성취 기준을 제시하는데 일련 번호가 붙어 있어요. 9기가 01-10입니다. 거기요 이런 이야기가 써 있었어요. 정상 가족의 신화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족 유형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가지도록 하여. 자, 이게요, 이 큰 따옴표,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이게 9기가 01-10이라는 일련 번호가 붙은 성취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9학년, 중3이죠. 기술, 가정, 이거는 일련 번호. 여러분 이거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 그냥 이렇게 들으면 좋은 말만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러려니 할 텐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정상가족의 신화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어떤 정상이라고 하는 거가 이게 신화랍니다. 신화. 신화는 뭐냐면요. 미스. 뭐 이런 거죠. 뭐 당군 신화. 당군 신화. 당군 신화 보면은 곰이 쑥과 마늘만 먹고 버텨서 여자가 됐다. 그래서 거기서 당군이 나왔다. 그런 거죠. 그죠? 당군이는 역사적 실존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존재를 기원을 이 사람이 어디서 났냐 그런 거 보면 말도 안 돼요. 그죠? 곰이 사람이 돼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그게 당군이다. 그러니까 신화라는 건 이게 말도 안 돼. 이런 내용,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정상가족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란 거예요. 좀 이상해요. 정상이란 게 아예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무엇을 벗어나 다양한 가족 유형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가지도록 하여. 자, 여기서요, 이 문장을 보면요, 정상가족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다양한 가족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이 얘기부터 해볼게요. 자, 내가요. 자, 이런 게 있어요. 요새 뭐 이런 거 어떤 프로그램이나 보면은 이런 게 있죠. 우리 여기 지금 이 그리는 프로그램에도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이게 뭐 한글 프로그램,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에 이제 글씨 색깔 지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 이런 게 다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빨강색을 한번 찾아볼까요? 빨강색. 그러면 이 빨강색이 어딘지는 알겠는데, 이게 어려운 거는 뭐냐면요.
이게 어디쯤이란 건 알겠는데 어디까지가 빨간색이지? 그거를 찾기가 힘들어요. 자, 글쎄요, 대충, 뭐, 요 부분이 빨간색이다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대부분 동의해요. 그죠? 다시. 좀 찌그러졌어. 요 부분. 대부분 동의합니다. 그죠? 야, 이건 좀 너무하다. 다시. 너무 관대하게 했어. 자, 요 부분? 이제 좀 된 것 같아요. 자, 요 부분이 빨간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동의해요? 동의한다고 칩시다. 대충. 예. 자, 빨간색이요. 자, 그러면요. 이 빨강색이라고 이렇게 치면요. 빨강색을 너무 편협하게 정의한 건가요? 아니죠. 자, 일단 여기 있는 거. 자, 요거는요. 아주 새빨간 거예요. 그죠? 1번. 얘가 1번이에요. 1번. 자, 그 다음에 여기쯤 있는 거. 2번이에요. 얘는 그냥 빨간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야. 여기는 가만히 보니까 그냥 빨갛다고 하기는 그렇고 뻘거수름해.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요. 4번. 이거는 뻘거스름도 아니고 발그레해요. 자, 발그레하다. 이거 우리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볼이 발그레하다. 추운 겨울에 나가시면 볼이 빨개지잖아요. 그걸 발그레하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빨강이라고 하는 일반 사람들의 상식 범위에 요 하얀 선으로 긋은 대충적으로 사람들이 인식하는 빨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4가지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가족의 형태, 요거 정상가족이 그런 거예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족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게 가족이죠. 그게 다 가족 형태인데 그것도 되게 형태가요 다양합니다. 일단 한번 볼까요? 새빨간 거 이게 만약에 이제 원형 이건 이제 가장 이상적인 혹은 전형적인 이걸 이제 영어로는 프로토타입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가족의 형태는 뭘까요? 부와 모가 자녀와 함께 사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게 새빨간이에요. 그러면 빨간은 뭐가 있을까요? 빨간은요. 일주일에 5일은 모와 자녀만 살고 일주일에 주말에는 부와 모와 자녀가 사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빨간 거예요. 이것도 정상가족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뻘거수름한 건 뭐가 있을까요? 부와 자녀가 살든지 혹은 모와 자녀가 사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혼했다든지
그죠? 아니면은 뭐, 아니면은 사별을 했다든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든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든지. 그럼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비정상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 정상이라고 보기는 약간 그 경계에 있지만, 그래도 정상이라고 보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입양한 거. 입양 자녀와 부 혹은 모 혹은 부모가 같이 사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족이라고 하면 이런 거죠. 빨간색이 일반적인 기준, 누가 이렇게 뭐 정의하지 않아도 우리가 빨간색이라고 하면 뭐 이 정도 범위다. 이 하얀색, 그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도 누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가족하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이런 것들이 정상가족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정상가족의 신화, 그러니까 정상가족이라는 이 기준을 갖고 있으면 다양한 가족 유형에 대한 유연한 태도를 못 가진다. 이거는요, 사실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정상가족, 이런 거를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것이 어떤 좀 특이한 가족 형태를 가지고 사는, 예를 들면 뭐 아까 첫 번째는 부, 모, 자녀가 같이 사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모와 자녀가 주 5일 동안 같이 살다가 주말에는 부와 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 주말에. 이것도 정상가족이고, 세 번째는 뭐였죠? 모와 자녀만 살든지 부와 자녀만 사는 경우, 이걸 이제 편부모 가정, 한부모 가정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도 정상이고 있을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족 형태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입양 자녀, 그러니까 생물학적 부모가 아닌 입양한 자녀와 부 혹은 모 혹은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 정상가족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어떤 이상적인 가족 형태는 뭐겠어요? 이거죠. 부모와 자녀가 항상 같이 사는 거. 그죠? 뭐 가장 많은 경우, 일반적인 경우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요, 가장 이상적이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항상, 자녀에게는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요, 어머니의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아이한테 동일한지는 않지만 서로 다른 역할을 해줘서 아이가 균형 있게 자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이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럼 이게 이상적이다라고 가르치는 게 이런 애들한테 차별이 되고 비하가 될까요? 이걸 좀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 어떤 이상적인 것은요, 이거는 교육의 목표입니다. 교육의 목표. 근데요, 우리가 교육은 이렇게 받지만 이상과 현실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상과 현실이 다르다고 우리가 이상을 가르치지 말아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공교육의 목표는요, 이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공교육은요, 어렸을 때 받습니다.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입니다. 그죠? 그 다음 중학교, 고등학교도 공교육이죠. 돈 내는 사람만 받는 사교육이 아니에요. 공교육이에요. 자, 공교육의 목표는요, 이상적인 게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에서는요, 이상적인 게 무엇인지 가르쳐 줘야 돼요. 이상과 현실이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 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학생들의 현실이 다르다고 그 이상을 가르쳐 주지 말아야 된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이 이상적이란 건 상징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바예요. 우리 항상 이상적인 거를 그렇게 못하더라도 추구해야 되잖아요. 어릴 때는요, 이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심어줘야 됩니다. 현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들한테는 이상적인 무엇인지를 심어줘야지만 그 아이들은 이상적인 상태로 나아가도록 유도되겠죠. 그게 목표 아닌가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세종대왕이랑 안중근 의사 이런 위인들 있잖아요. 자, 이런 사람들은요, 이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다 이렇게 못 살죠. 세종대왕은 굉장히 능력이 있어서 이 당시에 우리 조선 백성들을 위해서 수많은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그걸로 백성들의 삶을 편안하게 했어요. 그죠? 안중근 의사는 자기 희생해가면서까지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힘썼던 사람이죠. 그죠? 자, 그런데요. 여기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부친이 함경남도에 함주군 흥남읍이란 데가 있어요. 읍사무소에서 농업계, 그 당시 이제 일제시대 1940년대 농업계장을 했어요. 일제시대 이제 공무원을 했잖아요. 그죠? 그럼 약간 남들은 일제 탄압에 우리나라를 침략했다. 이래서 안중근 의사 같은 사람들은 그죠? 이토 히로부미 저격해서 독립운동을 했는데 저항을 했는데 자기 부친은 이런 데서 일제시대 농업개장을 하고 있었어.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화가 나는 거예요. 야! 안중근을 학교에서 가르치지 마! 이거는 나 같은 부친을 둔 사람에 대한 차별이고 비하야!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아니죠. 우리 모두는 세종대왕처럼 살 수 없어요. 능력도 안 될 수 있고요. 여건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아이들한테 이런 사람들을 위인, 위대한 사람으로 가르칩니다. 왜죠? 이것이 상징적으로 이상적인 삶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요새는 제가 너무 교과서를 읽어보면 너무 참 안타까워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어요. 다양성이란 말이요. 너무 많이 나옵니다. 다양성 존중이란 말이요. 과목에 상관없이 엄청 많이 나와요. 다양성을 존중하는 거, 물론 시대가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예를 들면 사회 과목에 한 단원 하나? 여기서 그냥 다루면 되지 않나요? 전 과목에 사회뿐만이 아니고 심지어 체육에도 있어. 체육에. 다양한 문화를, 다양한. 이게 상대주의예요. 이게 뭐냐면 다양성은 이렇게
이 상대주의는요, 그냥 옳은 게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옳다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하는 거를 그냥 존중해야 된대요.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럼 학교에서 교육을 하지? 학교는 옳은 거를 가르쳐야 되고 이상적인 뭔가를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교육하려면 그냥 학교에서 아무것도 가르치지 마세요. 그냥 애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지네 멋대로 하게 하잖아요. 그냥 밥만 주세요. 응? 그냥 밥만 먹이는 거예요. 응? 저기 동물들 사육하는 것처럼 밥만 먹이면요, 자기들 멋대로 합니다. 서로 싸우고 물고 별짓을 다 해도 그냥 다양한 거야. 상대주의적인가? 나는 얘가 싫어. 때리고 싶어. 응? 그래? 상대주의적인가? 때려.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애들 내버려 두면은 그 자체가 상대주의예요. 우리 그러려고 학교 보내나요? 옳은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참, 왜 학교를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교과서 내용을 보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건 이제 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법. 자, 이게 가족은요, 결국은 일단 결혼이 핵심이거든요. 결혼, 혼인관계. 근데 지금 동성혼을 법으로 인정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아니, 동성을 좋아하는 사람도 혼인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럴 수 있어요. 그게 권리니까. 마치 결혼을 왜 이성애를 가진 사람만 이 결혼을 이 권리인 거예요. 권리라고 생각해. 이거를 이성애만 줘? 이렇게 얘기하죠. 얘네들도 이 권리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맞는 것 같아요. 자, 네, 이거를 얘기하려면요, 이 법이란 거의 성격을 알아야 돼요. 이 법은요,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법으로 얘 누구의 권리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저 권리를 지정하는 순간 다른 사람들한테는 의무가 부과되는 거예요.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앞뒷면 같습니다. 100원짜리 동전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100원짜리 누가 있죠? 100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앞뒷면. 이게 걸리면은 이건 의무예요. 누군가의 의무가 돼요. 그게 법이에요. 왜?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까 이거를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다시 그림으로 돌아와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빨강이라고 믿고 있어요. 이 정도가.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 뭐 이게 빨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 사람이 어, 이렇게 믿는 일반적인 다수죠. 다수가 이렇게 믿잖아요. 다수가. 이거는 소수는 이렇게 믿어요. 이것도 빨강이다! 라고 주장해요. 그럼 이 사람이 지가 그렇게 믿으면 좋아요. 그거 누가 뭐라 그러지 않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그걸 뭐라 그러지 않을까요? 이게 녹색이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차별이지. 어떤 소수 일부 사람들은 이것도 빨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이런 사람들도 내버려 둡니다. 왜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요. 사상의 자유라고도 하고요. 양심의 자유라고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일부의 사람들이 이것도 빨강이야 라고 믿어도 우리는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래, 넌 그렇게 믿어? 생명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게 법이 되는 순간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법은 뭐라 그랬어요? 예외 없이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죠. 법이 이만큼까지 이게 빨강이야 이렇게 정하잖아요. 권위를 가지고. 그러면 대다수는 이게 빨강이라고 믿었던 사람은 강제로 이것도 빨강이라고 믿어야 돼요. 믿지 않더라도 말을 꺼내면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빨강이라고 믿어도 그냥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그래 이만큼이 빨강이야 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서 뒤에서 이러겠죠. 갈릴레오 갈릴레이처럼 그래도 지구는 돈다 뭐 이런 것처럼 그래도 빨강은 이거야 이러겠죠. 그죠?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그 뭔지 아세요? 이거는 얘네들한테 특권을 주는 거예요. 이 소수한테. 이해가 잘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얘네들, 얘네들, 얘네들. 얘네들도 다 빨강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도 빨강이야. 근데 법으로는 요만큼만 빨강이잖아요. 그죠? 대다수의 믿는 사람들이 이거였으면 이거를 정하면은 다 불만이 없거든요. 근데 얘만 빨강이야 라고 그래요. 그럼 얘한테 특권을 준 거잖아요. 그럼 뭐요? 얘네들은 차별되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말인지 잘 헷갈릴 테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자, 가족은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 대다수가 이렇게 생각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생기는 게 가족이에요. 근데 여기는 동성애예요. 우리 소수야. 동성애자, 동성 부부도 인정해줘. 이래요. 남자와 남자 혹은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입양하면 그것도 빨강이라 그러는데 결혼이야 라고 인정해달라 그래요. 그 인정해줘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여기서 소아성애가 나와요. 나는 10세 이하의 여자애들한테만 성욕을 느껴. 나 그래서 10세 이하의 여자랑 결혼할 거야. 그죠? 그리고 나는 짐승한테 성욕을 느껴. 이걸 수간이라 그러죠. 이것도 인정해줘. 나도 가족. 외국에서는 짐승한테 상속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돈 많은 사람 중에. 그럼 얘네들도 주장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얘한테만 특권을 줘요? 그죠? 얘네도 소수고, 얘네도 소수고, 얘네도 소수잖아요. 이건 또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소아성애와 수관 말고는 나는 상상력이 부족해서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게 다 결혼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걸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까 그 정상가족의 신화를 버려라. 에서 벗어나.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런 것도 감당할 자신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애들한테 가르치지 마세요. 애들한테 이상적인 가족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자녀 교육에 좋을지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게 현실은 안 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이상적인 가족 형태를 추구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지금 당신들은 굉장히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얘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